이번 시간에는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사회적 문제가 된 지 꽤 됐죠. 그것이 이제 전화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금전적으로 피해를 입히기 위한 그런 이제 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알아야 하며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일단 카르마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또 이제 떠오르죠. 왜냐하면 그렇게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고 또 자기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라는 것이죠. 그것이 보면 우리가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피해를 받는다는 걸 자신이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제 결국에는 자신에게도 좋은 결과가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영혼으로 탁 느껴보고 영으로 느끼고 그러면서 보면 그들이 결국에는 끝이 좋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들에게도 성공으로 끝난다라고 하면은 이런 이야기를 안 할 텐데 성공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걸 이제 느낀다는 이야기죠. 그럼 그것은 왜 그러냐라는 것이죠.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역할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카르마라고 하는 것이 진실인 것은 우리가 진실로 그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진짜로 느끼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대해서 뭐 다른 할 말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뭐 그렇게 느껴지는 걸 어떡합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죠. 그래서 보면 그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이 배울 만한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그들의 카르마로 인해서 그들이 결국에는 잘 안 되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걸 안 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보면 부추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야, 그게 네 역할 아니냐? 보이스피싱이 네 역할 아니냐? 그런 나쁜 응? 자들은 우리가 혼을 내줘야지. 뭐 이런다 칩시다. 그러면 분명히 내가 느끼기에는 그러다가 잘 안 되는 것인데 그 사람은 그러면 또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까지 딱 봤을 때 진짜로 우리를 도와주실 분, 즉 우리가 못 느끼는 진실을 잘 아시는 분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분들, 그런 분들을 우리가 따라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듭니다. 진짜로 의식이 높다라고 하면 그런 진실을 우리에게 알립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 우리 영혼들이 어떻게 하면은 더
통해서 불행을 피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을 또 잘 전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드는 것이죠. 분명히 저는 느낍니다. 사람들을 크게 괴롭혔던 그런 영혼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느꼈습니다. 그랬더니 지옥에서 막 괴로워하고 그런 게 느껴지죠. 여러분, 제가 그 진실을 느꼈기 때문에 뭘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제가 있는 그대로 전달을 하려고 하지 뭔 소설을 제가 쓰겠습니까?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나도 앞날이 비슷하게 되겠네. 그럼 내가 어떻게 그런 것을 이야기를 여기서 할까?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것이. 그러니까 그러한 진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책임감이 사실은 더 늘 수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책임감이 그렇게 막 저절로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 원래부터 따로 있고 선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고 아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알기 때문에 또 아는 대로 행동한다는 것이. 어찌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살 수 있겠다. 잘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보면 이제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할 게 아니다 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또 이제 사회가 좀 더 많은 기회가 생기게. 보이스피싱을 안 당하니까 어떻습니까? 가해자가 안 생기니까 피해자도 안 생기고, 피해자가 안 생기면 어떻습니까? 그 돈으로 우리가 또 다른 기회를 얻는 것이죠. 잃을 돈을 안 잃어버렸으니까 그것이 하나의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 사실은 제일 중요하고, 뭐 저도 예전에 라디오를 들어보니 뭐 그런 그 우스갯소리도 있었습니다만,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보면 안 보내줘도 되는 돈인데 보내줘야 되는 것처럼 자신이 속여서 이제 자신에게 돈이 들어오게끔 하는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우리 계좌로 돈을 지금 바로 보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바로 지금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지금 돈이 없는데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바로 보내세요. 이런다는 것이죠. 성격이 급한 것이 드러나겠죠. 왜냐하면 바로 자신이 얻어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그래요? 저는 한 내년쯤에는 돈이 생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해본다는 것이 뭔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거기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뭔가 이상하게 반응을 하겠죠. 빨리 보내야 되세요. 안 됩니다. 막 이렇게 때를 쓴다든지 뭐 그런 반응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건 이상하다. 이건 확연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의심이 가니까 뭐 112에 신고를 한다든지 뭐 그런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생각해 보면 당하지 않는 보이스피싱을 당하지 않는 하나의 이제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또 이제 그런 의심되는 정황을 신고를 해서 다른 사람들도 피해를 덜 당하게끔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걸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또 하는 경우도 제가 들어본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가지고 코미디 프로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래가지고 내년에 또 연락 오면 올해 거는 또 다 썼으니까 돈이 없어서 또 이제 뭐 내년에 또 보내달라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평생 하나도 못 벌게 하나도 돈 못 받게 뭐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것 같은데 그건 이제 약간 그 웃기게끔 표현을 이제 그렇게 한 것이겠죠.
계속 뭐 내년에 연락해 보라는 것이. 그리고 그 사람은 그걸 믿어버리면 어떻습니까? 내년, 후내년, 3년 뒤, 4년 뒤 계속해서 연락하다가 돈을 이제 못 벌겠죠. 그 사람한테서. 이제 그런 것에서 사람들이 좀 이렇게 정의감을 느끼면서 통쾌한다. 뭐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제가 앞에 이야기한 그런 것이고, 제가 생각이 이제 든 바가 있어서 이번 시간에 또 여러분과 함께 그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감사합니다.